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오랜만에 봉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신을 기념하는 봉화음악회에 직접 참석하고 왔는데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쾌한 방송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생방송 중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조만간 정리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 씨가 첫 부동산 공약을 냈습니다. 청년 원가주택 5년 내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자 대상 LTV를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요. LTV, 한마디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비율을 뜻합니다. 윤석열 씨가 LTV, DTI 이런 기준이나 알까요? 그러면서 현 정부 타령을 또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말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자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가진 걸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서민 중산층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말만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출을 풀고 무주택, 청년가구 중심 250만호를 공약했는데요. 당연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본인 장모의 부동산 투기, 차익이나 국고 환수하고 처벌받아라, 입으로는 1000만호를 못 찍겠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 30만호 공급, 그리고 이사 대책 등 205만호에 달하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인 건 바로 이런 거란 거죠. 문재인 정부가 저런 대책을 발표하면 언론에서 어떻게든 단점이나 부작용이나 혹은 현실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되게 부정적으로 느끼게끔 보도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공약 발표 현장의 영상인데요. 보니까 윤석열 씨가 저렇게 답변을 하다가 뭔가 전문가가 옆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뱉는 말마다 윤석열 씨가 본인의 부족함, 무능함, 무식함, 논란 이런 것들을 불러오니까 이렇게 서폿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네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던 윤희숙 씨, 지금 내로남불의 상징이 돼버렸죠. 한마디로 나는 임차인입니다 소신 발언인 척 했던 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죠. 현 정권의 내로남불이라면서 촌철살인인 척 했던 장본인이 오히려 내로남불의 상징이 돼버린 겁니다. 윤희숙의 전셋집이 고가인 서초 아파트, 그리고 강북과 세종에 집도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많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매 사안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앞장섰기에 더더욱 지금 타격이 크다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비판에 나선 상황이고요. 당연히 시민들의 반응도 어마어마하게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하고요. 집 두 채, 나는 임차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두 눈 부릅뜨고 반성과 사과는커녕 정치 몰입애들의 자기 고백이다, 이런 식으로 뻔뻔한 소리를 일삼고 있는 건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원래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해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야권이라든지 몇몇 일부 언론에서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해서 이걸 제대로 해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물고 뜯었던 사람이 무슨 염치로 저런 얘기를 할까요? 이에 최민희 전 의원이 핵심을 제대로 지적했다고 봅니다. 어제 봉화마을에 가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왜 국민들 앞에서 화를 내냐 이거죠. 그리고 상대방 의원들을 악마화해서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는 그런 못된 정치는 어디서 배웠냐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해명부터 똑바로 해명하란 건데요. 먼저 부친은 투기임을 사실상 인정했는데 농사가 아버지 소망이었다는 주장, 어머니가 아파서 농사를 못 지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친이 아프신 건 올해이고 5년의 시차가 있다는 거고요. 부친이 현지에 새빵살이했다는 주장은 새빵을 얻었다는 증빙이 없다는 거고, 부친 땅을 8월 초에 알았다는 주장은 경작인의 주장과는 대치되는 거죠. 땅 보러 올 때 딸 집에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부친은 왜 갑자기 스크루지 영감식 반전을 편지로 밝힌 건지도 의문이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잘못했을 땐 조용히 반성하고 칩거하는 게 정상인데 본인의 잘못을 정쟁의 중심으로 만들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치, 너무 어색하다는 겁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보는 거고요. 윤희숙 사태를 거치며 KDI 전수조사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참고로 그게 내려간 상황인데 그렇다고 잊혀져선 안 될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상 깊게 읽었던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박시영, 김계한 작가의 책인데요. 평소 저는 승부와 전략 전술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큰 틀에선 달라진 시대, 새로운 정치, 민심을 움직이는 과학, 선거, 20대 대통령 이런 이야기들로 나뉘어 있고요. 디테일하게는 시대 정신, 포스트 코로나, 여론조사와 예측 시스템, 대중인식과 프레임 전쟁, 호감도 여부, 각종 전략과 슬로건, 메시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날 여론은 주로 어디서 형성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 일부를 요약해봤는데요. 먼저 대중, 여론을 아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핵심은 대중이고 현실 속에서 대중과 함께하는 정치만이 성공할 수 있고 대중을 수신자로 두는 정치가 승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끔 주위 정치인이나 지망생들을 보면 대중을 설득하려는 건지 아니면 가르치려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지간한 정보는 검색만 해도 전부 다 나오는 시대에 대중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든지 우습게 여겨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반발짝만 앞서 나가야 한다라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철진한 엘리트주의를 외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다만 현실에서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가령 게임할 때 전략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할지라도 전투에서 한두 차례 이길 순 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전략 없이 한두 차례 성공을 맛본 경우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매번 원하는 걸 달성할 순 없는 거고요. 그렇게 저도 매 사안마다 단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도 제가 몇 달 전에 강조를 한 바도 있는데요.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비유해봐도 뽕 뽑기 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한마디로 타이밍 러시를 준비하다 말고 갑자기 후반을 도모하면 이도저도 안되고 폭망하듯이 각종 개혁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개혁안을 질질 끌다가 어떻게 흐지부지 되는지 최근 사례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스토리텔러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주위에서 제 유튜브를 통한 홍보 요청을 여기저기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토리와 맥락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상업적 홍보는 전부 다 거절하는데 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종종 홍보를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제가 시사 이슈를 다루는데 그리고 그걸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와서 보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돌이나 프로게이머나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반대로 게임 크리에이터가 갑자기 시사 이슈를 다루면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오는 거죠. 그렇기에 기존 구독자들 사이의 맥락과 제 삶의 스토리가 맞아떨어지는 연결점을 최대한 찾아가는 거고요. 그게 불가능할 땐 정중히 중요한 내용이라도 홍보를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친분을 앞세우며 다짜고짜 홍보를 요구하다 거절하면 험담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요. 어차피 그런 식으로 무작정 홍보해봤자 저한테도 구독자한테도 본인한테도 전부 다 마이너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를 할 때의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씌우는 건 언젠가 한계에 봉착한다고 보기에 앞서서 보셨던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윤희숙의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로도 공격이 최상의 방어, 승부수, 심리전과 프레임의 중요성 등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정치인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종사자들 그리고 사회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진 시민들 저처럼 평소에 전략과 승부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읽어보시길 바라서 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 책을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 중에 앞선 내용들에 관심이 땡긴다 하시면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 인상 깊었던 책들 혹은 어떤 문구 이런 게 있으면 계속해서 틈틈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